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여기 계신 멋진 분은 초등교사 해피 선생입니다. 네, 해피 선생님 또 유튜브 채널 있고 관련해가지고 도서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1편하고 2편에 진짜 꿀팁 많이 주셨잖아요. 와, 속사포처럼 아마 쇼미더머니 파이널인 줄 알았는데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다 귀에 딱딱딱딱. 그래서 꼭 그거 1, 2편 보시고 메모해서 보시고 체크리스트처럼 해서 학기 초에 이제 아이들 자녀한테 적용해 보시면 진짜 놓치고 있던 것들 많이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3편에서는 순탄한 학기 초를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직접 해야 될 것들 3가지거든요. 역시나 분야는 학습, 생활,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마음가짐이라고 하거든요. 먼저 이제 학습 측면부터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될 것들. 부모님들이 만약 보고 계시면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측면부터 한번 말씀 주시죠. 학습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본인이 스스로, 그러니까 공부하는 건 아이들이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실은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객관적인 지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학원 다니고 문제집 풀고 하면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하면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막 거기서 이제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려는 마음을 좀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공부는 네가 하는 거라고 하면서 좀 아이의 장래 희망과 연결시켜서 자꾸 그런 대화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10년 후, 20년 후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왜 공부를 하는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부모님들이 좀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면서 결국에 공부는 아이가 네가 스스로 해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심어주시면서 아이가 본인이 결국에는 특히 고학년들은 본인이 스스로 계획 세워서 본인이 공부하고 그거 체크하고 그런 습관을 좀 잡아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학습 측면에서 중요한 건 예습보다는 초등은 복습이 훨씬 중요하죠. 들었죠,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복습이 중요하답니다. 복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습도 물론 하면 좋긴 좋지만 초등에서는 사실 예습하는 아이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복습은 중요하죠. 모든 과목 복습에 중심을 두고서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교과서를 가지고 부모님들이 확인하셔도 되고 예, 또는 뭐 방학 기간 이용해서 우리 아이가 지난 학기 내용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워낙 좋은 게 아까 1편인가요 말씀드렸었는데 뭐 이학습서나 그렇죠. 그런 에듀넷이나 그런 걸 통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창구 기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부모님도 확인하시고 복습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예습이 중요한 과목은 딱 2개 있습니다. 초등에서는. 오, 예. 그거는 국어하고 영어. 국어는 제시문이 워낙 길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국어 수업 패턴이 아마 예전에 부모님들이 학교 다닐 때도 그랬었을 텐데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국어 교과서 제시문 읽고 제시문과 관련되는 문제를 풀고 예. 그럼 이제 선생님은 생각할 시간 주고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애들이 얼마나 활동 잘하고 있는지 하고서 시켜보고 근데 아이들이 교과서 제시문이 엄청 긴데 그거를 수업 시간 안에 읽고 이해해서 본인 생각을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어 교과서 제시문은 미리 읽어도 좋습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막 선행을 나가는 게 아니고 미리 한번 익숙하게 읽고서 아 이런 내용들을 내가 배우는구나. 아 이런 제시문이 있구나. 그걸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도 아 내가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구나. 미리 알고서 수업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재밌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 외의 과목들은 복습에 좀 중점을 두고서 부모님들이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좀 파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저는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지금 부모님들은 또 이렇게 다 메모했을 텐데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이 어른이 되고 되게 힘들 거예요. 생활할 때 여러분도 챙기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방금 우리 해피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국어하고 영어 정도는 이제 뭐 할 게 있으면 미리 한번 좀 훑어본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과목들 배우는 거는 그래도 좀 복습을 해보겠어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친구들도 좀 파이팅 해주세요. 홍공쌤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 측면 일단 좀 먼저 된 건가요? 네. 두 번째로 생활 측면입니다. 생활 측면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좀 알아야 될까요? 생활 측면도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친구 관계죠. 생활 측면이니까 친구 관계인데 그쵸. 아이들이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본인 스스로 좀 이렇게 소극적인 아이들도 있는데 제가 그랬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네, 소극적인 편이었는데 네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만약에 친구 관계가 좁은 아이들은 본인이 자기의 성향을 아니까 조금 본인 스스로 내가 좀 친구를 더 사귀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친구 관계를 좀 넓히거나 본인 스스로 좀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이가 먼저. 그래서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의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네. 부모님들이 이건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집에서 그렇죠. 부모님들이 물론 대화 많이 하고 얘기해 주실 수 있지만 네. 결국에 친구들하고 만나고 직접 접촉하는 건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내 친구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네. 친하거나 좀 소중한 친구 한두 명은 있으면 좋으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먼저 다가가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 보면은 저한테도 선생님 저는 친구가 없어요. 친구들이 나랑 놀아주지 않아요. 그런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럼 저는 그러면은 네가 먼저 가서 같이 놀자고 네가 그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친구들이 나하고 놀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본인이 먼저 가서 뭐 같이 보드게임 할래? 같이 나하고 놀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당연히 누가 와서 막 먼저 그렇게 안 하면 얘는 가만히 있는 거죠. 계속. 어렵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렵죠. 본인 스스로 나의 성향이나 그런 걸 생각해서 친해지고 싶은 아이한테 먼저 가서 우리 뭐 친하게 지낼래? 뭐 같이 놀래? 같이 뭐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본인이 노력하고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모든 아이들한테 다 가서 놀래 이럴 수는 없는 그쵸, 거지만 그쵸. 본인이 또 친하고 싶다, 약간 알고 싶다 이런 친구 정도는 있으니까 그쵸. 우리 친구들도 자기가 저 노력도 하고 또 다른 친구들도 또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기회를 어떻게든 좀 넓혀가자. 맞아요. 네. 이런 의미로 네. 생각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그랬고 쌤도 이제 뭐 그래서 소심했었다, 내성적이라고 하는데 저희 지금 집의 첫째도 저를 닮아가지고 또 이렇게 약간 내성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에서 한번 좀 연습을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저를 좀 가상의 친구를 삼아서 말하는 거 좀 연습이라도 시키고 이런 거 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죠. 예, 예. 그래서 다행이다. 그렇게 대화 많이 하시면서 네. 아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 좋아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조금 더 친구 관계를 내가 먼저 다가가게끔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하긴 가만히 있는데 계속 와주기는 힘들죠. 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또 생활 측면에서 두 번째는 네. 1, 2학년은 아마 안 뽑을 텐데 아마 학기 초에 다 그 학급 임원 선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생활 측면에서는 네.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학급 임원 선거에 나가라고 이렇게 저는 막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가 뭐 국민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학급 임원 선거에 나갔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은 아무나 다 희망하는 아이들이 나갈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 바뀌고 싶어, 내가 조금 더 활동하고 싶어 그런 아이들은 학급 임원 선거를 나가도록 부모님들이 뭐 권장해 주시거나 아이도 저는 좀 소극적이나 그런 아이들한테 저는 제가 이렇게 막 쉬는 시간에도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너는 임원 선거 안 나올 거니? 한번 해봐. 도전해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도 부모님들이 얘기를 해보시고 아이도 그러니까 그 임원 선거를 계기로 해서 당선되거나 떨어지거나 아이가 조금 그걸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긴 그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어떻게 보면 사실 넘어야 될 경험인 도전해보는 거잖아요, 경험이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도전해보면서 되면은 친구들 위해서 봉사하면서 열심히 활동하면 좋은 거고 안 되면은 뭐 2학기 때 다시 도전해도 되고 저는 되게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학급 임원 선거도 잘 좀 대비할 친구들은 미리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구들한테 제가 또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너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출마해! 출마해! 출마도 한번 해보고 그게 되든 안 되든 부모님들은 여전히 사랑해 주실 거니까 그쵸. 그런 거 꼭 얘들아 꼭 경험했으면 좋겠다. 홍콩쌤이 또 이렇게 한번 이제 파이팅을 해봤고요. 그럼 생활 측면은 일단 이 정도로 됐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가지고 이제 이게 앞에 거 연결도 될 것 같은데 마음가짐 측면이란 게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떤 걸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요게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측면하고 거의 똑같죠.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가. 떨릴 그래서 것 같아요. 떨리죠. 네. 그래서 몇 학년이 될지 몇 학년이 되는 건 나와봤죠. 담임 선생님이 누굴지, 같은 친구는 누가 될지 되게 떨리고 긴장될 텐데. 반편성 때문에도 애들이 속상해하고 그쵸, 막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니까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를 아이들이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작년까지는 어떻게 뭐 꼭 공부뿐만 아니고 다른 생활 측면에서도 내가 올해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할지 저는 아이가 좀 큰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4학년이다. 그러면 나는 올해는 뭐 글쓰기를 좀 올해 중점적으로 내 신경 쓸 거야. 라고 해서 올해 그럼 나는 뭐 일주일에 뭐 2편씩은 뭐 글을 써야지. 또는 뭐 어떤 아이는 고학년이면 나는 영어 공부를 올해 좀 크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영어 동화책을 뭐 꾸준하게 읽는다거나.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큰 계획을 세우고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아이가 도전하고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게 우리 친구들한테 또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저도 그렇고 여기 해피 이 선생님도 사실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내성적이고 그랬지만 결국 이제 커보고 이제 강조하는 거는 이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천해보고 그 안에서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자기가 뭔가 주도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계획해보고 실천해보느냐. 세상은 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되게 좀 크다는 생각 들고 그 메시지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 새 학기 새로운 마음으로 꼭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계획도 세워보고 좋습니다. 자, 마음가짐 측면 이렇게 또 정리가 됐을까요? 예. 그리고 이제 요즘 아이들은 특히나 취미가 없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취미가 없어요. 그냥 휴대폰 보기. 네, 맞아요. 네, 유튜브 영상 보거나 스마트폰 게임하거나. 근데 그거는 취미라고 하기는 아니잖아요. 약간 오락에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뭐 그게 뭐 특히 뭐 예체능 쪽으로 그러니까 뭐 학원을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들이 뭐 바이올린 연주라거나 피아노 연주라거나 또는 뭐 태권도라거나 검도라거나 그런 식으로 전 특히 초등학교 때는 예체능은 한두 개 정도는 아이가 다양한 걸 접해보면서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런 걸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구나. 좀 활동적인 걸 하면 좋은데 요즘 아이들은 워낙에 뭐 학원도 많이 다니고 거의 뭐 국어, 막 논술, 수학 학원을 워낙 많이 다니니까 방과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애들은 힘들지? 그래서 그런 내가 뭘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런 거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구나 그걸 알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는 거죠. 하긴 인생은 결국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쵸.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잘 푸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친구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거 뭐 특히 좀 예능이라든지 예체능 같은 경우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경우가 그래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등 시기에 다양한 것들을 접해보고 아 내가 이거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거 할 때 기분이 좋구나 그걸 좀 느껴보고서 그걸 꾸준하게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부모님한테 이런 거 할 때 좀 기분이 좋아요 라고 또 이렇게 또 알려주고 이런 것도 되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집도 이제 학원 다니는데 주로 이제 예체능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예체능 학원은 초등학교 때는 다니라고 권장을 하거든요. 하나, 두 개 정도는 예체능 학원은 왜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때는 그죠. 교과 위주로 아무래도 갈 수밖에 없어요. 초등 시기에 예체능 학원은 저는 뭐 방과후 학교가 됐든 학원이 됐든 하나, 두 개 정도는 저는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그게 또 도움되는 측면이 있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부모님한테 전달할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홍콩TV를 보는 또 이제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얘들아, 너도 할 수 있어. 출마해라.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조언을 같이 좀 줬고요. 이렇게 이제 3편 우리 인터뷰를 통해서 너무나 좋은 꿀팁을 이렇게 또 알려주신 우리 해피 이 선생님 유튜브 채널 있죠, 그죠? 예, 해피 이 선생. 좋습니다. 그거 꼭 검색을 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홍콩에서 놀러 왔어요라고 하면 대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자, 아울러 여기 저희 영상 총 3편이거든요. 그거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은 대댓글로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또 한번 또 이렇게 해가지고 대댓글 또 남겨보도록 하고 다음번에도 또 혹시 또 초대 이런 것도 궁금해요라고 하면 또 모시고 나와주실 거죠? 예,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출연을 출연 의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학기 초 혹은 새 학기 때 우리 자녀들이 혹은 우리 친구들이 되게 좀 힘들 수 있어요, 학기 초에. 하지만 이걸 잘 버티고 이겨내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또 동력이 되잖아요, 그죠? 3월이 중요합니다, 3월. 그쵸. 뭐든지 시작할 때 잘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잘 못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또 대화를 하고 계속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나아지는 거니까 우리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번에도 기회 되면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